잘 들을 때 푸시푸시 하십시오. 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 부분 설명드릴 과학 팀장입니다. 과학 학습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대나 이과 쪽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통합형으로 수능이 바뀌면서 문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과 학생들의 몇 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더 쏠려서 이과 준비를 하다가 문과로 돌리지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수능 개편이 되고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이 좀 틀려졌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기록부 기록 항목이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과 쏠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과 쏠림이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고3 여학생을 하나 좀 부탁을 받아서 수능 준비를 좀 시켜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고인데 8반 중에 5반이 이과래요. 근데 저는 15반 체제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중에 5반이 이과였어요. 문과가 더 많았거든요. 한 반에 78명씩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인원수가 적어졌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문과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문과 준비를 하고 문과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서 다시 대학 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 주요 일반고, 서울대를 그래도 몇 명 정도씩 보냈다는 학교들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3학년의 70%가 이과예요.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이쪽 계열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동안 집안에서 그 작은아버지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하시는데 거기 일을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 어렵다 그러는데 반도체 장비 쪽 회사들만 일감이 밀려가지고 맨날 야근을 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원을 더 늘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더 늘어났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 그 관련된 학과들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과 쪽으로 더 많이 쏠릴 거고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이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통합과학이 지금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권으로 바뀌어요. 2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한 권에 다 못 담아서 쪼갠 거예요. 학습 분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이과 공부가 싫어서 문과를 간 거예요.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은 문과 공부가 싫어서 간 게 아니라 이과 공부가 더 좋아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습 부담 문과 학생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 1, 2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물리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2로 되어 있던 부분이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전자기와 양자 이런 형태로 좀 과목이 개편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내용이 물리2 내용에서 아주 일부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물리2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쪽으로 다 가버리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요거는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안 듣고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건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지금 원과 목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물리 2 내용에서. 그럼 물리 1으로 더 내려왔겠죠. 그럼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학생들한테는 과학탐구 실험 1, 2가 아니라 그냥 실험 자체를 안 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다르게 수행평가를 해도 실험 수행평가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이걸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럼 문과 학생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실험 장비 다루는 것 자체를 못합니다. 그럼 내신에서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느냐 보시면 통합과학 1과 2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노랗게 체크된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요 단원 2개가 신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4개 단원이죠. 가운데 있는 4개 단원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설로 2개 단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에 기초라는 이 단원 자체는 예전 7차 교육과정 물리 1에 있던 내용이에요. 물리 1의 맨 앞부분에 있고 맨 뒷부분에 있던 얘기거든요. 그게 아예 통합과학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과학과 미래 사회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팬데믹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과학자들이 뭐 어떤 이슈를 터뜨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조작된 논문에 의해서 발표된 것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설된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보면 물질의 정기적 성질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 파트가 사실은 요 지구 시스템 안에 들어있던 건데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원소의 형성과 별의 진화 파트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분량을 더 늘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날 계획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된 거는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교과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날 겁니다. 좀 이따가 좀 어머니들께 충격적인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충격적인 걸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이 수능 체제 개편 자체가 학생들한테 학습 부담을 더 늘린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학하고 화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평형과 안정성, 그 다음에 전기장, 전위, 축전기 이 부분이 사실은 물리 2에 있던 내용입니다. 물리 1에는 전기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축전기 자체도 안 나옵니다. 예전에 그 7차 교육과정에서 축전기가 들어있었고 이 축전기 가지고 뭐 그 로우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를 만드는 것들을 내용을 설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화학에서 보면은 평형 상수는 아예 없었어요. 화학 1에 없었고요. 평형의 이동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2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는 1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 이온화와 pH를 엮진 않았어요. 근데 pH까지 엮어서 pH를 계산하는 것까지 시킬 거라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pH 계산하려면 로그 알아야 돼요. 근데 수학 못하면 화학 못하는 게 돼요. 그리고 여기 물리에서 여기를 보시면 평형과 안정성에서 평형을 다룰 때 구조적 평형을 다룰 때 구조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를 따지는 게 구조물의 안정성인데 이렇게 토크로 계산을 해요. 토크로 계산을 하는데 토크 자체가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벡터를 못하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학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빠졌던 건데 원으로 배웠던 내용들에 포함이 돼서 물리학으로 개편이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통합과학하고 화학원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통합과학의 원소들의 주기성이라고 해서 주기율표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화학원에 그대로 있어요. 내용이 다른 점이 크게 없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더 가장 충격적인 건 문제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화학원에서 나오는 문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아니라 화학원을 알아야지 통합과학을 풀 수 있는 형태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과학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농담을 하면은 통합과학을 왜 가르쳐? 그냥 원투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냥 애들 읽으라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왜 1학년에 넣었지? 애들 그냥 과학 포기하라고 일부러 넣은 건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물리를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물리를 보시면 통합과학의 중력과 역학 시스템을 해서 중력하고 중력을 받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물리학 1에도 나오고요, 2에도 나옵니다. 자,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지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라고만 설명을 해요. 1에서는 조금 더 분리를 해서 가르치고요. 중력 개념 자체가 1에 안 나오고 2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 중력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통합과학에 나온 문제고요. 이게 물리 2에 나온 문제예요.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 문제 똑같습니다. 자, 몇 미터 날아가서 떨어질까요? 똑같습니다. 몇 미터 날아가서 떨어질까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학생들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자체가 물리 1에 나와요. 근데 시험은 그걸 안다라고 다 하고 시험 문제를 내요. 이게 지금 O2 통합과학이고요. 이게 완자 물리 2예요. 그럼 O2나 완자는 학교에서 기출문제 나오거나 수능 문제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들이 1을 모르고 통합과학을 배워요. 2를 모르고 통합과학을 배워요. 학생들이 이거 뭔 소리인지 안 모르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예전에 통합과학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그 엠모 학원에서 통합과학 특강을 해서 한 100명을 놓고 특강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나가버려요. 끝까지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했던 친구들이 남더라고요. 선행 안 했던 친구들은 못 알아듣고서는 중학교 것만 배우고 온 친구들은 왜 이상한 얘기예요? 통합과학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100명 중에 20명 남아서 수업했어요. 실제적으로 과학이 이렇습니다. 근데 수능을 통합으로 본대요. 자, 말로만 통합해서 학생들 수업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 이걸 보기 위해서 8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과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 애들 공부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2에 있는 문제가 공통과학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부담은 과목은 하나지만 그걸 쪼개서 보면 8과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과생한테 유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제일 컸던 학원이 S학원이에요. 지금 찌그러져서 저기 어부박시 자리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컸던 학원이 S학원이에요. S학원에서 제가 과고를 30명을 보냈었거든요. 올림피아드 하고, 그때 그 MD 쪽으로 간 손모 선생님하고 저하고 올림피아드를 했어요. 그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드 준비를 주중에 안 하고 주말에 일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해요. 2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 문제 풀리고 피드백을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시험 기간을 앞두고 3주는 학생들이 새벽 3시까지 나가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학생들한테 그 화학 선생님이 야, 주기율표 1번부터 100번까지 원자번호랑 원자량까지 다 외워 시켰어요. 3주만 애들 다 외웠어. 외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합니다. 지금 영재반 학생들한테 제가 그 일반 교과서에는 등각도 직선운동 공식이 3가지만 나와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딱 3개만 나오는데 저는 5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S는 2분의 V 플러스 V0의 T, 그 다음에 S는 VT 마이너스 V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5개씩이 있는데 5개를 다 가르쳐주고 맨 마지막 건 빼고 4개는 외워. 불시에 물어볼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안 외워요. 근데 시험을 내보면 안 외우면 못 푸니까 외워요. 애들이 와서 자랑해요. 선생님 저 그거 이틀 만에 외웠어요. 학생들이 외우는 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진짜 잘 외웁니다. 제 경험상 보면 문제를 거의 외워서 풀다시피 하는 애들 많았어요.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 올림피아드 그 S학원에서 가르칠 때 일반 물리를 가르쳤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일반 물리를 가르쳐도 학생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외워와요. 근데 뭐 커뮤니티에서 문과 학부모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문이과 통합되고 이과 애들한테 사회를 보게 하니까 이과 애들은 못 외우니까 문과 애들이 유리해질 거야 라고 글을 딱 올리셨는데 그 밑에 영재학교 보내신 어머니, 과고 보내신 어머니, 이과 그 준비해서 서울대 보내신 어머니가 쫙 10분이 답을 달았어요. 이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지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하면은 문과 애들보다 더 잘한다고. 이과 상위권 애들은 문과 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과 쪽은 더 죽을 확률이 큽니다. 더군다나 교차 지원이 가능하죠. 교차 지원이 가능하면 이과 공부하다가 아 조금 난 좀 돌릴래 라고 하고 돌리는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수학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면 문과 애들이 이과로 갈 수 있느냐? 제 경험상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대학교 딱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졸업이래. 군대 제대하고 딱 복학을 했는데 문이과 교차가 됐었어요. 그때 딱 문이과 교차가 돼서 문과 공부하고 이과 물리학과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복학생들 다 모아놓고 얘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 끌어올려.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때 미분, 적분, 기초부터 가르쳐요. 문과는 이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과는 문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로학원에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이과인데 문과로 넘어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60%가 상황 봐서 넘어갈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이과가 문과 침공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더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이과 내에서는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1등급 비율이 증가했죠. 그럼 영재 과고 애들이 휩쓸어요. 상위권 대학은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한성과고, 경기북과고, 그 다음에 경기과고 학생들, 재학생들을 수업을 했는데 경기북과고가 과고 중에서 가장 못한 학교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과고 중에 제일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내신 7등급이 성대를 갔어요. 그것도 2학년 때요. 그러면 1등급 비율이 증가하면 이과 애들은 거의 영재고나 자사고나 과고 애들이 휩쓴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 상위권 대학은 거의 다 휩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등급 간 격차가 감소됐기 때문에 중위권 애들이 샌드위치가 될 거예요. 중위권 애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그럼 누가 상위권으로 먼저 선점하느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될 때 몰아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 변별력이 굉장히 감소할 겁니다. 등급이 세분화돼서 되어 때문에 뭉쳐져 버리니까 이게 진짜 1등급인지 아닌지 대학에서 변별을 못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면접이나 논술을 강화시킬 거고 수능 체제를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진로에 맞는 필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면밀하게 따질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바뀝니다. 수학은 어차피 서술이랑 논술로 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려면.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기억, 니은, 디귿 주고 옳은 걸로 엮인 걸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얘 아니고 얘 아니니까 얘가 답일 수밖에 없어. 그러고 대충 찍거든요. 이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과에서 과학, 특히 물리, 화학은 서술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중학교 1학년 내용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등과학 기본반, 중등과학 심화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중등과학 심화반이 끝나고 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공부를 좀 깊게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 기출문제나 경시대회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 서술을 하거나 논술을 해야 되는 문제로 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교재로 한 바퀴를 더 돌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재반으로 가든 뭐 자사로 가든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이 안 되면 어느 대학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일요일 날 한 번에 몰아서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시킬 거예요. 학생들 보면은 내신 기간을 한 3주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신 기간 3주 잡고 공부한다고 그 3주를 다 몰입해서 공부하느냐? 실제로 보면 첫 주는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해요. 두 번째 주 설렁설렁 하면서 조금 더 해요. 마지막 주에
몰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내신 기간 딱 하루 잡아서 일요일날 과학 내용을 싹 정리하고 문제까지 다 풀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저희가 AP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리가 일요일날 문제풀이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WT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화 자습 시간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너 이거 이해 못했었잖아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과제 미제출 학생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노트를 정리를 시켰는데 노트를 정리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올 때 정확하게 효도 다 시킬 겁니다. 시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AP A반에 있는 학생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수업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의 극히 일부만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글 거의 없고 다 영문자죠.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이 서양과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용어가 다 영문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능력은 지금 기를 수가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길러주시고 책을 많이 읽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WT를 본 내용입니다. 지금 중학교 내용에서는 중학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다루는 AP B반 시험 문제인데 지금 중학교 내용에서는 화학 파트에서 샤르르 법칙이 개념만 나와요. 그것도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샤르르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과 그냥 중학교 내신 스타일로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격차가 벌어질 수 없게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단원, 역학이면 역학, 물리를 예를 들면 역학이면 역학, 전기면 전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제목만 적혀있는 빈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노트를 보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다시 해와야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걸 체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딱 제목을 보고 이 제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체계화가 돼요. 저희가 수업 중에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주지만 학생들이 반복을 안 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지금 AP B반에 있는 학생 성적표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AP B반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험 점수 평균을 30점 정도로 보고 있어요. 25에서 30점 정도로 보고 출제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죠. 조금 잘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숙제도 보면은 처음에 노트가 조금 글씨가 엉망이고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6점이고 그 이후로는 다 10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저희가 일일이 학생들 딱 앉혀놓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라 그래요. 그래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풀이가 중간에 이상한 게 있는지 다 빠르게 훑어보면서 채점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도나 노트 정리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내신 관리는요. 내신 기간에 일주 전에 딱 한 번 일요일날 몰아치기를 합니다. 1교시 4시간은 3시간 반이죠. 학생들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3시간 반은 기본 내용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학년에 맞춰서 선생님 두 분이 2학년 전담, 3학년 전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1학년 전담, 2학년 전담해서 선생님들이 맞춰서 하실 거고요. 그 맡아서 한 학생들을 2교시 때 문제를 설명해 주고 문제 풀리고 검사에서 틀린 거 다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했는데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토요일날 딱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신 관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몰아치기를 해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자기가 짧은 시간에 몰입해서 하면 이 정도 끝낼 수 있냐라는 감이 생기거든요.
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고등학교 가서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기간 동안에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 내신 기간을 길게 잡아서 3주를 한다? 그럼 수능 준비를 못해요. 3주 동안 수능 준비가 올스톱이 돼요. 그래서 수능 준비도 하면서 내신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몰아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저희 과학 프로그램은 세페이드 과정과 하이탁 과정으로 나누어지고요. 세페이드 과정은 세페이드 2단계와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중등을 기본으로 하는 과정이고요. 3단계가 고등을 기본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개강을 해서 2단계 반과 3단계 반이 개설이 됐고요. 내년 3월에 이 2단계 반이 3단계 반으로 넘어갈 거고 3단계 친구들은 뒤에 나오는 하이탁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2단계 반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중등 심화와 고등 기본 그리고 심화까지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탁 과정은 교재를 하이탁으로 해서 원투를 한 번에 몰아서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요 3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이 원 내용과 투 내용을 어느 정도 모르고 있으면 못 푸는 문제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투 내용까지 일부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으로 넘어가서는 투 내용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학생들한테 총 정리를 해주는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걸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사나 뭐 일반고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 친구들은 통합과정 반으로 가게 될 거고요. 아닌 친구들은 영재 반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학생들 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는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4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요 첫 번째가 1단계 과정으로서 기본 내용 정리가 들어가고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과정에서는 문제풀이와 함께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심한 내용까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과학 프로그램 로드맵은 우선 영재반을 생각하신다면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9월에는 시작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늦어도입니다. 이게 최선의 길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중간에 질풍노도 옵니다. 주변 인식이 옵니다. 동굴 파고 들어가요. 남학생들 들어가서 그 동굴로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엄마랑 전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대치에서 수업을 할 때 중등 과학을 보통 4학년 때 시작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2학년 때 애들 분명히 질풍노도 올 거다를 아시고 4학년 때 시켰어요.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옵니다. 그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기죠. 장래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질풍노도가 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시켜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S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진행이 되는 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AP라고 표시된 반은 저희가 AP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리인증제는 한번 꼭 시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리인증제가 왜 중요해졌냐면 예전에 물리올림피아드를 보게 되면 일반 물리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인증제로 바뀌면서 중학교 내용 플러스 영재학교에서 다루는 영역까지만으로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영재반으로 왔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입시에서 제가 분당에서 분당 CMS에서 보냈을 때 물리 인증제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학교 레벨 차가 3등급 정도는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켜주시는 게 맞아서 제가 이렇게 편성을 해봤고요. 전국자사나 지역자사 상위권을 생각하신다면 뭐 하이탁 과정까지 끝내신다라고 하면 통합과학은 그냥 학생이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사, 그리고 일반고 상위권을 생각하신다면 늦어도 중학교 1학년에는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것도 늦은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이것도 좀 늦은 거긴 하지만 늦어도 여기서는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학생이 학습 부담 느끼지 않게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일요일과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원장 선생님과 동일한 생각으로서 어머님들이 편하시려면 기숙사에 짱박아 주세요. 기숙사에 짱박으면 어떡해.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 자사 보내시면 기숙사에 짱박힙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실 거예요. 그럼 되게 애틋하시고 조금 관계도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입시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게 확 줄어요. 제 사촌동생도 천안북일고를 나와서 지금 홍대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작은어머니가 사촌동생이랑 좀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같이 가면 제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사촌동생 보낼 때 대입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다고 자사를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너무 편하게 대학을 보냈어요. 학교에서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적어지세요. 그래서 저희는 S과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과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등 기본반, 심화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등 완자와 중등 하이탑인데 지금 개정된 걸로 저희는 사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내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등 내용을 넘어가 버리면 빈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요. 격차가 너무 심해요. 중등 내용과 고등 내용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옛날 걸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12월 달에 주중반을 개설을 할 거예요. 주말반을 했더니 부모님께서 아직 초등학생인데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좀 주말에는 쉬게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중반을 좀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중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말반은 한 선생님이 맡아서 기본반, 심화반을 진행을 하는데 이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용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물리 전공이어서 물리랑 지구과학을 파트를 전담을 할 거고요. 화학 선생님이 화학과 생물 파트를 전담을 해서 이완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과학은 지금 원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라는 교재가 그냥 고등학교 내신 기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기본서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끝낸 친구들 중에서 좀 더 심화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이탑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 하이탑 과정은 AP반 학생들과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더라도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대학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좀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입시 체제에 맞춰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입시 체제 변경안을 발표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심사숙고로 해서 9월에 런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런칭하고 딱 한 달 만에 저희 프로그램을 맞춰서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고민을 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어머니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입시 체제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주실 계획이시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